자고 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 칼럼 원 플러스 원 이야기 원 플러스 원 이야기 13번째 찰스 2세 영국을 홍차의 나라로 진입시키다. 찰스 3세가 뒤늦게 영국 왕으로 즉위하자 홍차의 나라 영국답게 대관식 코로네이션 기념 행사에 맞춰 포트넘 앤 메이슨과 트와이닝스 등 홍차 회사들이 대관식 특집 홍차를 출시하였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역사를 강조하면서 코로네이션 기념 홍차를 출시하였다. 그들은 찰스 3세의 아버지 필립 공이 아내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여 스리랑카의 페드로 다원에 손수 심었던 차를 이용하여 기념 홍차를 제작하였다. 찰스 3세는 늦게나마 희망하던 대관식을 가졌지만 영국인 대다수의 축하를 받지는 못했다. 전 왕비 다이애나와의 불화와 그리고 그의 아들 해리 왕자의 왕실과의 결별 선언 등으로 영국인들의 인심을 완전히 잃은 찰스 3세는 왕실을 폐지하다는 여론의 역풍을 초라하게 견뎌내어야 한다. 영국에서의 차 역사는 찰스 3세보다 약 360년 전에 즉위한 찰스 2세 때 비로소 시작하였다. 찰스 3세 이전 2명의 찰스 왕이 재위하였다. 그들이 재위하던 시절은 영국 왕실이 통치 권력을 잃어가던 때였다.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 후 1649년 처형되었다. 이후 약 10년간 크롬웰의 철권 통치가 이어졌지만 크롬웰 사후 이른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찰스 2세는 영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망명지에서 영국으로 돌아왔다. 대관식은 1661년 열렸다. 찰스 2세 대관식은 홍차 대신 음악을 남겼다. 화려하고 권위 있는 대관식 음악은 지금도 음반이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는 동생인 제임스 2세에게 왕위를 넘길 때까지 25년간 재위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후 3년 뒤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하여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3명의 찰스 왕들은 공교롭게 모두 왕실의 쇠락과 깊이 관계가 있다. 찰스 2세는 즉위 직후 포르투갈 브라간사 왕가의 공주 카타리나 디브라간사, 영국명 캐서린과 미루어뒀던 결혼식을 거행한다. 카타리나의 아버지와 찰스 2세가 맺은 정략결혼 약속이 뒤늦게 지켜지게 되었다. 마침내 1662년 카타리나는 찰스 2세와 결혼한다. 이 정략결혼을 위해 카타리나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뒤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시동생에게 차를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한마디는 영국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영국인이 아시아 경영에 가장 먼저 나서고도 차를 늦게 알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초기 아시아 경영이 인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아삼 지방에 대규모의 자생차 생산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 인도인들 대부분은 차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인도 내 차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영국인들이 차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인도네시아와 일본으로 간 네덜란드인들은 중국차와 일본차를 접하게 되어 차를 유럽으로 수입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영국이 차 수입국 네덜란드와 무역 경쟁을 벌여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롬웰은 생전에 네덜란드 배를 통한 수입을 금하였다. 크롬웰이 죽은 1658년에야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차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담배상이자 커피하우스를 운영하던 토마스 가웨이가 영국 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가 가져온 차를 수입하였다. 이때부터 소수의 영국인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브리간사 왕비의 차 이야기 소문은 영국인의 차에 대한 관심을 한껏 고조시켰다. 망명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차를 이미 접하였던 찰스 2세도 왕비와 황실에서 차를 즐길 등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 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를 통하여 수입한 첫 번째 차가 영국에 도착하였다. 이 중 상당량은 찰스 2세와 왕비에게 바쳐졌지만 영국민들에게도 차가 퍼져나갔다. 찰스 2세 동안 차 무역의 초석이 놓인 셈이다. 찰스 2세는 통치기간 동안 중대한 위기를 계속 겪었다. 네덜란드와는 2차 및 3차 영란 전쟁을 벌였다. 전쟁으로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입지를 얻었으나 전쟁에서 눈에 띄게 승리하지는 못하였다. 1664년에서 2년간 지속된 런던 패스트 대유행은 런던 인구 약 4분의 1을 앗아갔다. 책임을 놓고 흉흉한 소문이 퍼졌다. 1666년에는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 런던 시내 가구 대부분이 전소되는 큰 재앙을 맞았다. 런던 대화재가 쥐와 벼룩을 태워 패스트를 잠재웠다는 해석도 있으나 민심은 흉흉하였다. 찰스 2세는 자신의 통치력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특정 종교인들이나 특정 외국인에게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을 방치하며 위기를 넘겼다. 1675년 찰스 2세는 패스트나 런던 대화재에 비하면 사소해 보였지만 커피하우스 폐쇄라는 더 폭발력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찰스 2세 시기에는 중동에서 시작된 커피하우스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1650년경 옥스퍼드에 상륙한 커피하우스는 초기에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었지만 후에는 주로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커피하우스는 차를 마실 뿐 아니라 사회활동과 의사소통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패스트 유행과 런던 대화재에 의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말에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500개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어 갔으니 커피하우스는 일종의 문화 팬덤이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일페니 대학교로도 불렸다. 1페니만 내고 커피 한 잔을 사서 하루 종일 커피하우스에 앉아 고등교육을 받은 신흥지식인 계급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과 함께 통치자에 대한 비판 장소가 되었다. 1675년 12월 29일 찰스 2세는 다수의 태만하고 게으른 불평분자들이 모여 악의와 중상모략이 혼재하는 커피하우스를 영원히 전면 폐쇄한다는 금지령을 발표한다. 세모에 떨어진 이 명령서에 대해 영국인들은 강력히 저항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으며 다른 곳에 모여 정치적 논의를 이어갔다. 청원서도 작성되었다. 커피하우스 폐쇄가 의외로 강한 반발을 불러오자 찰스 2세는 1676년 1월 8일 서둘러 폐쇄령을 거두어들인다. 찰스 2세는 과학진흥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662년 런던 왕립학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년 전 10여 명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유용한 지식 축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족한 왕립학회를 승인한 것이다. 학회의 신조는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듣지 말라였다. 실험으로 결정된 사실만 믿겠다는 결의를 반영한다. 실험 관찰에 의하여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는 귀납법을 정립한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철학으로 무장한 런던 왕립학회는 과학혁명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후에 왕립학회는 벤팅, 홉킨스, 세링턴, 데일, 호지킨, 버넷 등 수많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찰스 2세는 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셈이다. 찰스 2세는 1675년에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설립하였다. 그가 과학에 큰 관심을 가진 이유를 조부인 제임스 1세 시절 왕실의사였던 윌리엄 하비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윌리엄 하비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혀내었던 대학자였다. 윌리엄 하비가 왕실 의사였을 때 손자인 찰스 2세를 가르쳤고 찰스 2세는 그 영향을 받아 과학에 관심이 높았다는 설이 전해진다. 찰스 2세는 연금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찰스 2세는 영국이 왕정을 떠나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전환시대의 왕이었다. 그의 사후 영국은 왕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재위기간에 일어난 대부분 일들은 영국민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강력한 과학기술 문명을 선사하였다. 더군다나 그는 영국인의 영혼에 깊숙하게 들어와 지금도 함께하는 홍차를 영국에 들여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